제도적으로 이제 다시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유통형 부분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P2E 게임에 이제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은 결국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 디지털 자산 관련법 등등의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암호화폐 위믹스가 오늘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코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들 심층 분석합니다. 이민재,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 기자,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위믹스 결국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급락 마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위메이드 그룹주들 모두 급락하면서 이 50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전일 대비 20.29% 하락한 30,050원에 장을 마쳤고요. 또 위메이드 계열사인 위메이드 맥스는 20.50% 내린 9,460원,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4.29% 내린 13,4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이게 오늘만 이런 게 아니라 한 차례 하한가를 맞은 뒤에 오늘 추가로 20%가 더 빠진 겁니다. 이게 위믹스가 위메이드 사업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위믹스는 이 위메이드가 추진해온 블록체인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난해 출시했던 이 위메이드의 미르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번다 이런 P2E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미르포의 월 평균 접속자 수는요, 이 6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메이드는 이 위믹스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명분 아래 위믹스를 시장에 매도하면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현금화한 규모를 살펴보면요, 약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자금은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분야에도 사용이 됐고요. 또 위메이드 플레이를 인수했던 것처럼 이런 지분 투자에도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 사업을 이끌어온 핵심 자산인 위믹스가 흔들리니 위메이드 그룹주 역시 함께 흔들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위믹스 코인 시세도 이번 사태 직후부터 줄곧 하락세를 이어져 왔는데 오늘 이제 폐지될 때 코인 시세는 어땠나요? 네, 일단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올 한 해를 전체를 봐도 크게 내리막길입니다. 일단은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올해 초에 거의 9,600원대였는데 예. 이후에 오늘 오후 3시 거래 종료 체결 가격은 209원입니다. 이 마이너스 98%, 46분의 1 토막이 난 건데요. 상패가 결정나기 직전 가격인 2,350원과 비교해도 한 11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최저로는 167원까지도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이 위믹스 홀더는 이번 상패로 큰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 수억 원이 증발했다라는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메이드의 다음 행보까지 버티는 것 외에는 이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이는데요. 해당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으로 위믹스를 옮기는 홀더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가 종료가 된다고 해서 출금까지 동시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래소별로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코인원 같은 경우에 제일 빨라서 오는 22일, 또 업비트는 7일까지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원이 결국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당초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주장들처럼 위믹스 유통량에 좀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였죠. 예,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 사유를 제시했는데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먼저 위메이드는 3가지 이유를 들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위메이드는 거래소가 상패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믹스의 유통량이 계획량보다 많았다고 판단하고 또 이는 상장 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위믹스는 닥사의 회원사가 같은 이유로 위믹스 상패를 결정한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법원은 닥사 내부의 결정이 소속사 모두를 구속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위메이드는 상패 결정 전에 사유 같은 거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패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사전에 결과를 통지하면 또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판결문에 보면 이제 상장 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거래소들의 어떤 재량을 좀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거래소가 부당한 이유로 상장 심사를 좀 제한할
이럴 경우는 반드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여전히 쟁점인데 위메이드 측은 이제 싸움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승산이 좀 있겠습니까? 사실 법원의 판결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처분 신청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걸 비춰본다면 가능성이 크진 않다. 이게 업계의 중론이긴 합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재판부는 사실 위믹스가 제기한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저도 판결문 약 4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읽어봤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위메이드는 이와 별개로 위메이드는 계속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사내 메일을 통해서 이 위메이드와 위믹스 생태계는 건재하다. 또 위메이드가 가야 할 길에 이번 일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번 판결로 힘을 얻은 닥사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장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본안 소송에서도 이번 이 재판부가 이번 이 가처분 신청에서 나왔던 그런 판결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 쟁점은 결국 이제 유통량 문제거든요. 위메이드가 당초 이제 거래소에 알린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유통을 했다라는 게 이제 상장 폐지의 이유였는데 유통량을 맞춘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위메이드의 주장처럼 코인의 유통량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런 기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소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굉장히 거래량이 유통량이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위믹스 유통량의 문제, 쟁점이 됐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맡기면 이자를 주거나 또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왑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위믹스 159만 개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위메이드가 3,580만 개의 위믹스를 담보로 맡겼고 그 담보로 다른 코인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담보로 맡긴 코인도 유통량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었던 건데요. 예. 이 위메이드의 입장을 살펴보면 위메이드는 유통량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 거래소와 위메이드 간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장이고요. 또 그래서 장영국 대표도 실제로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유통량의 기준을 알려달라고 거래소 측에 요청했지만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메이드는 이 쟁점에 대해서 이 유동성 공급에 활용됐던 물량 159만 개 같은 경우에는 계획량에 미치지 않는 물량이고 또 담보 물량으로 사용됐던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리해서 이 유통량 위반 사유가 해소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닥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량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를 해왔거든요. 예. 이에 대한 근거를 법원의 어떤 가처분 때도 계속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담보로 코인을 이제 맡겨도 당장은 유통이 되지 않지만 청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실 모두 유통량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닥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닥사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가 약 한 달 동안 16차례에 거쳐서 소명을 했지만 이 제출한 자료들의 수치가 달랐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가 또 번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계속했는데요. 법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유통량이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라고 보고 발행인이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서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닥사는 또 이 과정에서 위믹스 측의 임직원이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에 근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지금 이 논란의 과정에서 위믹스나 어떤 위메이드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위믹스를 다른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일단 위믹스 홀더 같은 경우에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상장돼 있는 거래소들 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해외 유명 미국 거래소 이런 것들을 상장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앞서서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마켓 캡에 위믹스의 어떤 공급량과 유통량을 실시간 연동하고 또 바이낸스 커스터디라고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어떤 투명성 강화에 계속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위믹스 홀더들은 바이낸스의 상장을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도 상패가 결정된 다음 날에 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상장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현 가능성이 중요할 텐데 이들 거래소도 그간의 이력을 살펴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루나나 테라, 또 FTX 파산 등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사실 의구심이 있는 위믹스에 이들 거래소들이 과연 손을 내밀어 줄지가 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또 이 위믹스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미국 상장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원화 마켓이 아닌 국내 어떤 코인 마켓에 상장을 하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현재 확인된 바로는 한 30분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국내 코인 그 마켓인 쥐팍에 이제 그 쥐닥에 상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믹스 홀더 입장에서는 숨통은 트이겠지만 신뢰 회복이 없다면 이전 수준의 가격까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또 일부 해외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약간 좀 위믹스와의 거리두기에 들어간 그런 종목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믹스 외에도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코인들 중에서도 유통량 문제, 요건이 안 맞는 코인들 존재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슷하게 제기할 만한 코인들이 충분히 보입니다. 네.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 같은 경우에 이 유통량이 계획은 제공했지만 실제 유통량은 계획보다 좀 작은 케이스가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면 비슷한 잣대를 대면 해당 코인에도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실제 유통량보다 만일 계획보다 적으면 일종의 뭐 자본시장으로 따지면 품절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그 한두 곳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통량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 관련 숫자에 차이가 있는 코인들은 최근에 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보라라든지 뭐 스테픈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유통량 그리고 유통 계획들을 뭐 어느 하나 정도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거래소들이 살펴보지 않을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상장한 다른 코인들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법정 싸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앞으로 새로 상장하는 코인들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 거래소도 위믹스보다 더 쉽게 통과를 시켜주진 못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상장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발행 그 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상장시키는 ICO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심사해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IEO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EO도 위믹스 사태를 볼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쉽게 좀 진입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제기됩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상장 기준이 모두 공개가 되면 이를 악용하는 발행사들이 나올 수 있다라면서 노출을 꺼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유통량 등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곧 나올 디지털 자산법이라든지 뭐 IEO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실제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13일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법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당국도 이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메이드의 검사를 나가는 방안까지도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위믹스가 일단 닥사라는 거래소 연합체를 통해서 상폐가 당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과 일정 부분 조율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번 법원 판단이 나오기 직전에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해서 위믹스 결정에 대해서 닥사와 긴밀히 소통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상폐 관련 영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자료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갈수록 당국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또 이번 위믹스의 어떤 선내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당연히 향후 이제 법 제도 등도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뭐 당정에서 선 규제 후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규제 기준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위믹스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가상자산들이 무더기로 상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 이민재 정호진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